자, 저번 시간에 했던 고전시가 갈래 정리 기억나요? 응, 기억이 날 리가 없어. 맞지? 자, 리뷰 한번 해보자. 그 저번 시간에 이제 고전시가의 흐름 이렇게 했는데 고대 가요부터 시조까지 이르는 맞지? 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봤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정과정 곡이 지금 고전시가 갈래 중 어떤 갈래에 해당되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고려 소교라는 거. 내가 이거 강조하고 한번 끝냈던 것 같아. 기억나니? 고려 소교 하면은 딱 그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삼운보, 또 뭐? 삼운보, 분절체, 그리고 후렴구. 맞지? 삼운보, 분절체, 후렴구. 삼분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작품은 고려 소교인데 어때? 삼음보의 형태만 나타나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어. 맞아? 원래 고려 가요에서는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삼음보만 등장을 하는 게 특징이야. 이거는 어때? 국민대 유형에서 물어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유도 물어보겠지. 왜 물어보겠어? 예외잖아. 예외. 기본적인 고려 가요는 삼음보, 그 다음에 연과 연이 구별되어 있는 분절체, 그 다음에 각 연이 동일한 구절로 마무리되는 후렴구,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게 국룰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정과정곡은 고려 소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적인 고려 소교의 특징이 아닌 삼음보만 나타나는 것이냐? 이유는 바로 이게 향각의 여요이기 때문이야. 향각의 여요이기 때문이다. 향각의 여요라는 것은 잘 봐봐. 딱 봐도 뭐랑 짬뽕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향가와 고려가요가 짬뽕 돼 있는 거야. 짬뽕 좋아하니? 난 짜장을 좋아하는데. 자, 저번에 짜장 맛집 설명해 줬던 것 같아. 맞지? 짜장 맛집. 내가 말해줬지. 짜장 맛집. 맞아? 이름을 잘못 말해줬더라고. 히레등이야. 히레등. 알겠어? 히레등. 만리향이라고 알려줬는데 사실 히레등입니다. 히레등. 자, 왜 알려주냐고요? 제가 주말에 한 번 더 갔다 왔거든요. 짜장 초돌이여가지고. 자, 여튼지 간에 향각의 여유인데 향가 플러스 고려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야. 향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라시대 때 노래, 그 신라시대 때의 대표적인 고전시가고 여요는 고려시대 때의 그 대표적인 갈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짬뽕된 노래야.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이게 포인트야. 요게 나올 수 있어. 이 작품은 향각의 여요라는 흔치 않은 갈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향가의 특징과 고려가의 특징을 각각 물어본다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향가의 특징. 자, 여기 슬프도다. 아으. 이 작품에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 그렇지. 구행에서 뭐가 나타난다? 향가의 특징인, 기억나? 향가는 무조건 마지막 낙구에 뭐가 등장한다? 감탄사가 등장한다라고 배웠어. 맞지? 이 작품의 구행에 보시면 향가에서 나타나는 낙구, 감탄사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작품은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이 작품은 몇 음보 양식이 나타난다는 거. 내 님을 그리워해 운이다니. 운이? 성게알? 개노제? 아, 성게알을 알 나이가 아니구나. 맞지? 운이가 성게알이잖아. 아, 이거 모를 나이구나. 자, 이 세 개를 미안해. 그냥 개소리 한 거야. 삼음보. 삼음보라고 해. 삼음보. 자, 그래서 각 행이 삼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려 가요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겸이 검거하러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엘보 나갔어. 어떡하냐? 엘보 나갔어. 안 그래도 몸이 찌뿌둥한데.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이제 두 번째, 이 작품은 어떠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또 두 번째는 유배 작품의 효시. 이 작품이 또 출제될 만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작품이 유배 작품, 유배를 소재로 한 노래의 효시격 역할을 한다는 거야. 효시가 뭘까? 효시. 자, 효시는 자 전쟁에서 맞지? 전쟁에서 선봉장에 선 장군이 상대편 진영에게 쏘아 올리는 첫 화살을 효시라고 해. 그 화살은 살상용 화살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만드는 약간 폭죽과 같은 느낌의 화살이야. 그 효시를 쏘잖아? 그럼 효시 활촉을 보면은 공기 그 통로가 많아가지고 이게 쉥 소리가 나요. 쉥 소리가 주변에 펼쳐진단 말이야. 그 화살의 소리를 듣고 뒤에 있는 군대들이 아 전쟁이 시작됐구나 하면서 막 뛰어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효시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효시는 보통 무슨 뜻이다? 첫 시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장수와 쏘아 올리는 화살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효시란 뜻은 무엇의 첫 시작이란 뜻으로 쓰이곤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작품은 유배 가사의 효시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지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유배 가사의 특징이 후대에 수많은 조선의 유배 가사,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철의 삼인곡, 송민곡, 만원사, 만분가 이런 수많은 유배 가사의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여성 충신 연주지사. 자, 충신 연주지사라는 자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자, 이게 제일 어려운 표현이야. 충신 연주지사. 자, 충신 연주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임금에 대한 충성의 마음. 그러니까 유배지에 있으면은 마치 자기를 유배 보낸 임금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러한 정서가 드러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임금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충정을 다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드러난다는 점. 근데 이런 충신 연주지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자 이게 중요해.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드러나는 특징이야. 맞지? 실제 유배지에 간 그 사람은 사대부 남성이야. 하지만 자,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표면적 화자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거든, 얘들아. 맞아? 이 여성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자,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호소력이 높아지는 맞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후대 가사들 보면은 유배를 소재로 한 가사들 보면은 죄다 어때? 실제로는 남성 작가가 유배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등장시킨다? 여성 화자를 등장시킨다라는 거야. 맞아? 임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마치 어때? 임금에게 버림받은 사대부가 남성과 동일하다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거야. 가령 이거는 필기 안 해도 좋아. 구조를 본다면 어떠한 구조냐면 자,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열렬히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은 자 어떠한 내용과 닮아 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 그러한 내용 구조로 쓰기에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맞지? 자신을 무엇으로 빗대서 그렇지 여성으로 빗대어 가지고 한 남성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한 모습으로서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였다? 자기의 충성심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식의 표현 모티브 구조를 어떻게 한다? 충신 연주지사의 표현 방법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러니까 자신의 변함없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남성을 간절히 사랑하는 여성 화자에 빗대어 표현하는 자 이러한 식의 표현 방식을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이게
이 작품에서 처음 등장했고, 맞지? 이게 수없이 많은 유백 그 작품들에게 영향을 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히레등. 정신 차리고. 무슨 히레등이야? 맞지? 시험 잘 보면 내가 히레등 풀코스로 쏠게. 오케이? 졸라 맛있어요. 히레등 풀코스. 나도 못 먹어봤어. 히레등 풀코스. 비싸서 못 먹어봤어. 맞아? 히레등 풀코스 1인당 한 8만원, 9만원 할걸. 비싸서 어떻게 먹어. 맞아.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객관적 상관물 등장인데, 이 작품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뭐야? 접동새야, 접동새. 맞지? 자, 객관적 상관물은 접동새로서, 자, 이 접동새는 감정이입이 된 소재다라고 보셔야 돼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는 표현이 뭐야? 자, 자연물에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입해서 표현하는 거지. 맞지? 자, 감정이입의 패턴이 이거야. 사슴이 슬피 운다. 자, 문학에서는 사람이 아닌 이러한 자연물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봐. 이거는 사슴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이야? 사람의 감정이야. 그 사람 누굴까? 화자라는 거야. 화자가 슬퍼하는 마음을 마치 사슴이 슬퍼 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감정이입이야. 자, 봐봐. 내 님을 그리워 우는 모습이 산 접동새와 나는 이스타다. 비슷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 접동새하고 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맞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대한 한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여기서 봐봐. 유사성의 정서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접동새라는 것은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잖아. 맞지? 이 접동새는 옆에다 하나 적어줘. 이것은 한의 상징이기도 해. 한의 상징. 오케이? 접동새는 소쩍새라고도 해. 맞아? 근데 하도 서럽게 울어대가지고 마치 얘가 무슨 큰 사연이 있는 새 마냥 여겨졌단 말이야. 그래서 접동새가 서럽게 우는 모습이 마치 내가 억울하게 유배를 당한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이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접동새를 객관적 상관물로 사용한 거야. 계속 볼게. 아니며 거짓인 줄 알아.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결백, 나는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는 부분이야. 자, 아으 이 부분이 반복되고 있지. 아으. 자, 이거는 여음구로서 뜻은 없고 흥만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야. 뜻이 없어. 알겠어? 해석을 하면 안 돼. 아으 이 부분은 그냥 흥만 불러일으키는 부분. 자, 잔얼효성이 아실일 것입니다. 잔얼효성. 자, 잔얼효성은 포인트가 뭐냐?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것으로 여겨지는 자연물이야. 맞지? 자, 새벽 달과 지는 별과 새벽 달과 별 뭐 이런 뜻인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야?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하면 돼. 하늘이 알고 하늘과 땅이 나의 결백을 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결백하다는 거는 하늘도 알고 땅도 알다 라는 의미로서 잔얼효성이 알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 한 줄 정리하면 뭐 어때?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결백을 증명하고 있다. 근데 이 자연물은 어떠한 자연물이야? 초월적 대상인 자연물이야. 초월적인 자연물. 알겠어? 이 잔얼효성에다 옆에다 적어줘. 초월적 성격의 자연물. 자, 문학에서 초월적이라는 말은 얘들아, 맞지?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초월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 자연물은 모든 인간사의 그 잘됨과 잘못됨을 아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잖아. 화자가 억울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존재지.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성격의 자연물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자, 여기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빨리 읽으셔도 돼요. 넋이라도 님과 한 곳에 가고 싶어라. 님과 함께 하고 싶다. 우기던 새끼 누구였습니까? 저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자, 여기 무리. 여기서 무리 세모해 주시고, 무리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 무엇으로 해석하면 돼? 화자를 모하는 대상. 억울하게 모함하다. 두 글자 뭐라고 해? 참으로 시작해. 참, 두 글자. 참소. 그렇지, 참소. 자, 화자를 모함한 무리. 화자를 참소한 무리라고 볼 수가 있어. 참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고전 소설에도 많이 나와. 맞지? 그것은 참소를 당하여 라는 말은 어때?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맞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낙후 감탄사 확인했고, 오케이? 자, 끝. 넘어가. 핵심만 딱딱딱딱딱딱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한시입니다. 한시. 야, 형광펜 들어보세요. 형광펜. 자, 이거는 칠원절구 한시다. 자, 그 다음에 한시의 구조 설명해 줄게. 한시 형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건 별표 하나 정도. 그러니까 한시의 형식에 대해 설명해 줄게. 자, 왼편에 한글어 해석이 있고 오른편에 이렇게 한자 원문이 있는데, 오케이? 한자 원문이 있으면 한시라고 볼 수가 있어. 자, 한시의 형식은 첫 번째, 행당 한자어 수에 따라서 5원과 7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 행당 한자어 수. 자, 봐봐. 이게 하나의 행이야. 하나의 행에 몇 개의 한자어가 있어? 1, 2, 3, 4, 5, 6, 7 7개가 있지. 그러면 이 작품은 뭐야? 5원이 아니라 7원이라고 볼 수 있어. 맞지? 그리고 몇 행이냐에 따라서, 자, 절구, 율시, 배율,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 아우, 엘보 씨발. 어우, 엘보 박살났어. 원겸 어떡하니? 안 그래도 이 나이 들면 회복도 안 되는데, 맞지? 회복도 안 돼. 맞아? 어제 하체 2시간 했거든. 어제 하체 2시간 했는데 회복이 안 돼. 맞아?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젊을 때 운동 많이 해놔. 알겠어? 자, 절구는 몇 줄짜리? 4줄짜리야. 율시는 몇 줄짜리? 8줄짜리야. 배율은 몇 줄짜리야? 10줄 이상을 배율이라고 해. 알았어? 자, 그러면 이 작품은 그래서 4줄이기 때문에 7원 절구가 되는 거야. 알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가지 형태, 그 한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2 곱하기 3, 6개야. 맞지? 5원 절구, 5원 율시, 5원 배율. 7원 절구, 7원 율시, 7원 배율.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볼게. 자, 여기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이란 주제의식의 형광펜 쳐주시고, 자,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거미야,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거미야,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해? 청자를 설정하는 표현상의 특징. 돈호법. 그렇지. 자, 거미야, 이렇게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상의 특징을 뭐라고 해?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자, 돈호법이 쓰인 시행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행을 딱 픽하면 돼요. 부탁하고 부탁하노니 앞길에 거미줄을 쳐두었다가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비. 자, 꽃 동그라미 쳐주시고, 꽃 세모 쳐주시고,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저 나비도 세모해 주시고, 맞지? 그 다음에 거미줄 동그라미 해주시고, 걸리게 해, 제 허물을 뉘우치게 해다오. 자, 지금 세모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원관념 있죠? 그 원관념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거미에게 부탁하는 거야. 나를 등지고 떠나가는 나비. 그러니까 나비는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 맞지? 바람핀 거야,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그 바람핀 대상이 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전 남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떠나간 거야. 나쁜 새끼지. 나쁜 년이거나. 맞지? 자, 거미줄에 걸리게 해. 그렇지. 이 새끼 좀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사고 났으면 좋겠다. 사고 나서 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해, 제 허물을 알게 해다오. 그렇게 거미줄에 걸리게 돼서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깨닫게 네가 좀 해달라. 오케이? 자, 저는 진짜 이 카르마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카르마가 존재해요. 이 카르마, 이 업보라는 게 존재한다고. 알겠어? 이 남의 눈에 그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나중에 꼭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인과응보를 전 믿습니다. 진짜 그렇더라고, 얘들아. 응? 그러니까 남의 마음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알았지? 자, 넘어갑시다. 자, 한시의 형식만 잘 보시면 되고, 자, 각각의 원관념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 자, 귀거래 별표 5개. 귀거래 탑티어 작품이야. 귀거래는 탑티어 오브 탑티어. 이건 수능에도 나올 수가 있어. 알겠어? 이건 수능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 알겠지? 잘 봐봐. 천천히 보자.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평시조야. 평시조. 오케이? 평시조. 자, 귀거래 말뿐이요 가는 이가 없어.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귀거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다라는 뜻이야. 맞지? 야, 귀거래 하자 하면 뭐야? 고향으로 가자라는 뜻이야. 맞지? 근데 귀거래 말만 하고 가는 이가 없어. 그렇지? 아, 고향에 한번 가야지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 전원이 장모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전원이 장모하다. 자, 귀거래가 정당성이라는 것은 전원의 장모라는 것은, 자, 바야흐로 거치러 가자. 전원은 자연의 모습, 즉 고향의 모습이야. 고향의 모습이 거치러 간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고향 땅에 사람이 없어서, 맞지?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는 것을 약간 좀 김을 매주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김 매주거나 이럴 사람이 없어. 고향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향이 계속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가고 어쩔 거라는 것은 고향이 이렇게 계속 황폐해돼 가고 있으니까 어때? 고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야. 아니 가고 어쩌겠느냐라는 말은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서리적 표현이야. 무슨 법이라고? 여기에? 그렇지. 서리법이 쓰였다고. 서리법. 알겠어? 그러니까 서리법이 쓰였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니 가고 어쩔 거는 뭐야? 아니 갈 수가 없다. 안 갈 수가 없다. 이중부정이지. 무슨 뜻이야? 가야 한다. 맞아? 이중부정. 우리가 늘 많이 쓰는 표현이지. 너희들이 야식을 먹었어. 그래서 친구들이 뭐래? 야! 야식 처먹으면 어떡해? 살찌잖아. 이러면 니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야식을 아니 먹을 수 없었어 라는 표현을 쓰잖아. 아니 먹을 수 없다. 뭐야? 먹을 수밖에 없다. 아니 갈 수가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자, 초당. 이 전원과 초당은 둘 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초당 순두부 들어보셨어요? 초당 순두부? 초당 순두부 졸라 맛있죠? 맞나요? 저는 순두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순두부. 이 순두부 하면 이제 강원이 진또백이거든? 저기 강원도 정선이 진또백이거든? 맞지? 야, 저거. 김영의 손두부.
강원도 정선 가는 길에 순두부 골목이 있어요. 순두부 골목. 오케이? 근데 다른 데 가면 안 돼. 어디 가야 돼? 영애 할머니 순집. 무조건 여기 가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순두부는 뭐였다? 불량식품이었구나. 이걸 알게 해줘. 맞아? 자, 초당 순두부 졸맛집. 비지찌개가 미쳤어요. 미쳤다고 그냥. 미쳤어 그냥. 자, 이거 두 개 다 뭐야? 고향. 전원을 상징하는 표현이야. 이 화자가 지향하는 장소를 의미해요. 알겠어? 수업 끝나면 애들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서? 이제 히레등하고 김영애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 아, 근데 진짜 맛있어 얘들아.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냐면 그 7시에 열어가지고 8시 반까지, 아침 8시 반, 1시간 반까지만 장사하거든. 근데 웨이팅 장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침 8시 반에 끝나는데 사람들이 이거 먹으려고 아침 8시부터 웨이팅 한다니까? 진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이성적인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맞죠? 꼭 서울에 여러분들 꼭 그 캐치 테이블 뭐 이런 식의 어플로 가는 뭐 서울의 몽탄 뭐 이런 뭐 몽탄 뭐 남영돈 이런 데만 맛집이 아니야. 맞지? 신라호텔 뭐 더 그 파크뷰 뭐 이런 게 맛집이 아니야. 이런 게 찐 맛집이야. 아, 흥분하지 말자. 자, 초당의 청풍명월이 남영 기다리라니. 자, 여기서 보면 청풍명월을 뭐 했어? 의인화 시켰어. 그러니까 이 시골 고향의 청풍명월. 이건 뭐야? 자연이야, 자연. 맞지? 이 자연이 오명 날면 기다리느니. 화자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야. 맞아? 이런 자연도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맞지? 자, 이래서 이 두 개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자, 사람들은 귀거래 말만 하고 가는 이가 없다라는 것은 맞지? 귀거래를 실질전에 옮기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판의 정서가 드러나거든. 근데 여기선 어때? 화자도 포함이야. 나도 또한 어때? 귀거래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어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실상 용기가 있어야 돼. 자기가 지금 현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하겠어? 관직 생활을 하든 이렇게 그 고향을 떠난 공간에서 관직 생활을 하든 돈을 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 용기 있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근데 남자답게 패기 있게 한번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라는 식의 툭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맞아? 근데 어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고향이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자연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다. 화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자, 넘겨. 다음 작품으로. 귀거래 중요합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시고, 자, 귀거래 정확히 해석하시고 밑에 있는 귀거래의 의미, 전원 다 읽어보세요. 알겠죠? 넘어가. 강산 좋은 경을. 자, 별표 3개. 자, 이것도 매우 출제 가능성 높아요. 별표 3개. 여기서 경은 풍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풍경. 강산 좋은 풍경. 오케이. 환아, 그 뭐지? 그 녹화되고 있지? 네. 어우씨. 자, 볼게요. 강산 좋은 풍경을 힘센이 세모해 주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센 사람이 자, 다툴 양이면 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연의 좋은 풍경을 권력이 센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야? 가정적 표현이야. 가정.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이 자연의 좋은 풍경을 다 독점하고 가진다고 한다면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어이하여 얻을 쏘니. 쏘니? LA 무슨 아니. 자, 여기서 얻을 쏘니는 서리법이야. 서리법. 맞지? 어떻게 해서 얻겠느냐?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 힘과 내 분수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어때? 진짜로 그 많은 사람, 진실로 이렇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연을 독점하고 그 많은 사람. 여기서 그 말이는 힘센이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알겠어?
실제로는 이렇게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연을 독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때? 힘과 분수가 약한 나도 자연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주인 없는 자연에 대한 친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이 해당 작품이다. 주인 없는 자연에 대한 친화 의식. 오케이? 자, 됐나요? 가정적 진술이 쓰인 구절과 서리법이 쓰인 구절, 그리고 힘센 이하고 그 말이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만 정확히 캐치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 작품 공명을 헤아리니 이 작품 별표 5개. 자, 보자.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여기서 공명과 영욕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벼슬살이를 통해서 얻는 세속적 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 생각을 해봤더니 영욕이 반이로다. 여기서 영욕은 영예와 치욕. 그렇지. 뭔가 내가 벼슬살이 했던 지난날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영광스러운 날들도 있었지만 무슨 날들도 있었다? 그렇지. 약간 좀 치욕스러운 시간도 반절이나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무슨 구조로 돼 있어, 얘들아? 원인과 결과. 무슨 구조? 인과 구조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초장은 원인이야. 공명을 헤아려 봤더니 영예도 있었지만 치욕도 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삶을 시작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을 스타트했다라는 거야. 스타트. 오케이? 자, 동문에 개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자, 이 표현을 뭘로 해석하면 돼? 자연으로 돌아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러한 구절이 쭉 나와 있어.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계락까지. 맞지? 이 결과 부분에서 이 괄호 부분은 자연으로 돌아와서 자연 속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구절을 열거해주고 있다. 자세히 해석 안 해도 좋아. 그냥 자연 속에서 공부도 하고 낚시도 하고, 맞죠? 약초도 캐고 고기도 낚고, 맞죠? 그리고 막 가볍게 공부도 하고. 자, 이랬더니 어때? 이러한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소니? 그렇지. 이러한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자, 서리적 물음을 통해 가지고, 서리법을 통해 가지고 자족감이 드러나고 있어. 자족. 여기서는 자족의 핵심이야. 자족. 스스로 만족할 거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야. 자족이라는 것은.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기진하면 기존과 하느라. 그렇지. 노사태평.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대로 내가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가장 내가 원하는 삶이다. 됐어. 자연 속으로 돌아왔더니 스트레스도 줄고 머리도 덜 빠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도 귀거래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년만 더 벌고 1년만 딱 더 벌고 나도 이제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야겠어. 지금은 어우 왜 이렇게 건물이 비싸냐, 맞지? 좀 이쯤이면 살만하겠다 싶으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맞지? 내가 사고 싶은 그게 있는데 계속 올라. 응? 뭘 내려가?
모르지. 혼자서 일단 내려가는 거 혼자 내려가야지. 맞지? 결혼해도 뭐 와이프랑 자식을 다 이제 서울에 두고 나 혼자 내려가야지. 맞자? 혼자가 좋아. 서울에서 자식들 크라고 하고 나는 혼자서.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고전시가 포. 자, 사후가. 자, 사후가는 총 4개의 친구에 대한 노래를 설명해 놓은 작품인데, 자, 한번 보자. 여기서 끊어주고. 자, 사후가는 봐봐.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동그라미. 국화는 무슨 속성? 사군자 중 하나야. 자,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매난국죽, 이 4가지의 자연물을 말하는 거거든. 이 4개의 사군자는 이 선비정신을 가진 뭐다? 자연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선비정신은 뭐냐? 지조, 절개를 말해요. 지조하고 절개. 자, 지조하고 절개는 뭐냐? 지조하고 절개가 무슨 뜻이죠? 바로 신념이라는 뜻이에요. 신념. 어떠한 외부의 시련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무엇을 말한다? 신념을 말한다. 왜 이 사군자가 이러한 신념을 가진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었느냐? 이 사군자에 해당되는 매난국죽, 매화, 난초, 대나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는 아니에요. 소나무는 알겠어? 헷갈리니까 전화보자. 매화, 난초, 국화, 그 다음에 대나무. 맞지? 얘네들은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 일반적인 꽃들이나 나무는 어때? 봄과 여름에 활발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겨울에 어때? 겨울에 그 생명력을 잃잖아. 근데 얘네는 어때? 추운 겨울날에서도 자신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봐봐. 이 찬설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연물이 생명력을 갖추기 힘든 외부적 환경과 그 악조건에 해당되는 표현이야.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때?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잃지 않는 선비 정신과 닮아 있구나라는 식으로 옛 성현들이 많이 이 자연물들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물 중 하나인 국화를 맞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옛 찬양과 더불어 어때? 내 친구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맞나요? 자,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내 벗에서는 무슨 법? 의인법이 나타나고요. 맞죠? 하노라에서는 노라, 영탄법이 나타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의인과 영탄이 종장에서 나타나는데, 어즈버는 감탄사라서 영탄법의 한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자, 간단하게 적어줍시다. 어즈버, 얘도 영탄법. 알겠니? 어즈버는 감탄사예요. 으아, 뭐 이런 식의 감탄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국화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라는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이 사군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 지조와 절개야. 지조와 절개. 맞지? 자, 지조와 절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을 의미해요? 신념을 의미해요. 신념. 맞지? 자, 왜 이러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됐어? 왜? 이 매화, 난초, 대나무, 국화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기 때문에
추운 서리, 추운 계절에서도 그 생명력을 꼿꼿이 유지하기 때문에. 맞니?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는 의인법과 영탕법이 쓰였는데 국화를 내 벗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어때? 국화를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의인법. 그리고 어즈버, 하노라 둘 다 감탄사와 감탄형 종결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영탄법이 쓰였다. 오케이? 자, 오늘은 리뷰 테스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 그 전에 조금 많이 빼먹느라 맞지? 뭐 이렇게 리뷰하기에는 그 테스트로 시작하기에는 양심이 너무 터져가지고 일단 수업부터 진짜 시작을 했잖아. 자, 오늘 배웠던 거 리뷰할 거예요. 알겠죠? 집중해서 자, 그 수업을 들음과 동시에 바로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나는 패스하겠습니다. 내용이 매우 쉬워요. 맞죠? 내용이 매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별표 3개. 자, 별표 3개 박습니다. 삼성 해주세요. 삼성. 삼성 하니까 자, 여러분들 아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저기 내가 오성회장 말해줬나요? 오성회장 이 주변에 있어. 이 주변에. 맞아, 이 주변에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요일에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날씨가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 맞지? 일요일날 뭐 먹으러 갈 데 없을 때 오성회장에 가서 해장국 이 해장국 먹으러 갔다 오세요. 졸라 맛있어. 오성회장. 말을 하면서도 침이 고이는. 맞지?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감자탕 이런 거 감자탕류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내장탕 오성회장 가보시면은 어느 순간 오성회장이 나왔어. 맞지? 뚝배기에 막 보글보글 끓여서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야? 대봉이 이상한 거 추천해줬어. 그래서 눈 감았다 뜨고 정신 차려보면 어때? 뚝배기가 비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 땀은 막 한 6방울 정도 이렇게 쭉쭉 흐르고 있고. 뭐야? 약간 좀 시간이 블랙홀에 잠시 빠졌다가 들어오는 듯한. 맞지? 뭐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이 아니라 오성. 별이 5개야. 자, 어와 세상 번임내야. 자, 여기서 보면 이 번임내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화자라고 부를까? 무슨 청자라고 부를까? 불특정. 다수를 무엇으로 설정했다? 청자로 설정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특정 대상. 그러니까 청자를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시처럼 내 벗, 누구야 이러한 식으로 이제 특정 대상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부른 대상으로서 청자가 설정이 되었다. 청자가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대상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거야. 자, 부기공명 하늘 마세요. 부기공명은 부기도 뜬구름이고 공명은 풍진이라. 자, 여기서는 의미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자, 부기공명 하늘 마시로. 그러니까 부기공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마라. 부기는 뜬구름이고 공명은 세속적인 성공은 뭐다? 풍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부기하고 공명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것을 좇는 거와 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열심히 관직 생활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다 뭐하다? 그렇지, 의미가 없다. 자, 여기가 부기공명의 헛됨인데 이게 주장이야. 주장. 맞지? 주장. 자, 그리고 이 중장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 이 주장을 해주고,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중장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자, 근거를 한번 볼까? 첫 번째 근거. 100년도 목사는 인생으로 구약하는 진시황도 한 여산에 한 떼기 푸른 무덤이 되어 있고. 이게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근거야. 첫 번째 근거. 오케이? 자,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진시황. 맞아? 진시황은 이때 당시에 거의 트럼프급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죠. 트럼프보다 더 셌어. 맞니?
아니다. 트럼프는 지금 더 세긴 하다. 맞지? 이거 한 방울 173조 달러를 그냥 소각시켰으니까. 혹시 아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 최근에 그 트럼프가 그 이제 중국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을 암시한 듯한 자 그러한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전 세계 경제가 한번 잠깐 휘청거린 적이 있어요. 맞아? 특히나 이제 코인이나 그 시장에서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그 뭐지 하루 만에 몇 조 달러? 193조 달러? 맞지? 193조 달러 하면은 거기다 100 곱하면은 하여튼간에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여튼지 간에 자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진시황도 어때? 늙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맞지?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늙지 않고 장생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 늙지 않는 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백방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뭐가 됐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푸른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현실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진시황도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 신선되려고 했던 맞죠? 한무제도 어때? 진시황급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이게 두 번째 근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죽지 않고 어때? 신선이 되려고 했던 한무제도 무엇을 피할 수 없었다? 백발, 늙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공도라니 백발이요. 자, 여기서 공도와 백발은 어때? 동일한 표현이야. 공도하고 백발. 맞지? 공도라니 백발이요. 이건 해석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돼? 공도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거는 바로 뭐야? 이거는 공동, 필연적인 것. 맞지? 즉 백발, 즉 늙음은 정해진 도리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정해진 도리.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 우리와 같은 초로 인생, 플립에 맺힌 이슬, 참이슬과 같은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놀고 무엇하리? 놀아야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주장, 근거, 여기 마지막도 주장이죠, 주장. 맞지? 부귀공명을 추구하지 마라. 그렇게 부귀공명의 끝판왕이었던 사람들도 어때? 인간사의 원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 열심히 놀아야 된다.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 자, 넘겨. 자, 오륜가. 아니 오늘 우리 반 그 벌레 나왔다면서. 맞아? 벌레 누가 잡았냐? 몰라? 어디에서 나왔어 벌레가? 야 니네 반에 벌레 안 나와? 나와? 무슨 벌레? 뭐? 바퀴벌레? 야 씨 너는 처음 보는 표정이네? 맞지? 이쪽 라인에만 나오는 건가? 너 있는 라인에? 오늘 나왔어? 저번 주에 나왔어? 아, 근데 최악이다. 근데 이게 내가 분석을 해봤어. 난 그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봐. 출근길이나 퇴근길 있지. 운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 아,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 난 이 종로하고 나와가지고 그걸 많이 시작했어. 약간 좀 이 성찰을 많이 시작했어.
왜냐면 주변에 너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맞지? 아니 물론 학생들이 아니라 맞지? 너희들이야 뭐 그냥 천둥 벌거숭이니까 맞지? 귀엽잖아. 너희는 정말 귀여워 보여.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천둥 벌거숭이 짓을 해도 어차피 애들은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막 그 성찰을 막 하거나 뭐 이러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바퀴벌레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집 주변의 공간에서 막 바퀴벌레 요즘에 바퀴벌레가 좀 살기 힘든 환경이잖아. 너희들 집에서 바퀴벌레 본 적 있어? 거의 없을 거야. 맞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뭐 집에 있든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바퀴벌레의 존재를 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 와서 평생 보는 다 바퀴벌레를 다 본 것 같아. 아니 여기서는 진짜 비밀인데 이게 비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시간에 옥상 가보잖아. 옥상 불 꺼놓잖아. 그러면은 옥상이 바퀴벌레 천국이 돼. 너희도 몰랐지? 불 꺼놓은 옥상 가본 적 있어? 8시 이후에? 8시 반 이후에? 장난 아니야. 진짜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나는 막 12시, 1시까지 학원에 있었던 적이 종종 있어. 뭐 수업 준비하든 뭐 자료를 뽑으려던 한 12시 넘게끔 있는 적이 많거든. 그럼 12시쯤에 이제 담배를 피러 올라가. 그러면 그때 이제 불이 꺼져 있단 말이야. 그럼 불이 켜야 되잖아. 그럼 불이 안 켜져. 12시에 전원이 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핸드폰 불빛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런 거 알지? 어둡지만 주변에 화려한 그 조명 때문에 은은하게 딱 보이는 조금씩 보이는 게 있어. 약간 형체가 보이는 게 있어. 문을 열자마자 진짜 뭔가 바닥에서 사사사사 뭔가 막 이게 흩어진 소리가 나. 씨발 잘못 봤나? 딱 비춰보니까 진짜 수백만 마리의 바퀴벌레가 사사사사 이지러 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졸라 많아. 근데 이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졸라 많은 수준인데 그래서 너희도 옥상 가서 내가 애들한테는 그래. 절대 이 나무 판넬로 되어 있는 그 정자 있잖아. 맞아? 그 옥상 가보면은 이제 돌로 된 게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그 전에 그 옆에 약간 빗물 막을 수 있는 곳에 되어 있는 나무 판넬로 되어 있는 그 쉼터 있잖아. 거기에 종종 애들 많이 앉아 있는데 내가 앉지 말라고 하거든. 왜요? 이러면은 씨발 그냥 앉지 마 이런단 말이야. 야 밤이 되면 거기 씨발 바퀴벌레가 존나 지나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바퀴벌레가 잘 살아있나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야? 이 건물에 식당이 있잖아. 식당. 일단은 바퀴벌레는 먹을 게 있어야 돼. 일단 식당이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 습기가 많아야 돼. 습기. 맞아? 습기. 특히나 이제 식당 때문에 늘 약간 밥 짓고 뭐 하느라 하다 보니까 그게 뭐야? 습기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흙이 있어야 돼. 옥상 정원. 이 옥상 정원이 내가 봤을 때는 바퀴벌레 최적의 은신처가 되는 공간이야. 왜냐하면 흙이 습기를 오래 간직할 수 있단 말이야. 콘크리트는 어때? 습기가 머무를 수가 없지. 맞아? 콘크리트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습기가 머물 데가 어디 있어? 근데 흙이 있으니까 어때? 비가 며칠 안 내려도 그 며칠 안 내리는 그 시간 속에도 습기를 이제 보존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학원들 중에서는 옥상 정원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그 잘 돼 있는 데는 없었어. 그러니까 흙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없었다고. 근데 유일하게 이 공간은 처음엔 좋았거든. 근데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이런 환경에서는 꼭 이런 옥상 정원 있는 데는 막 벌레랑 이런 문제들이 꼭 있었던데 뭐 이런 식의 경험이 있어서 약간 좀 설마 여기 이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가 이제 사실이었던 거지. 맞아? 자, 여튼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절대 창문 같은 거 열 때 그냥 열면 안 돼. 그 방충망 꼭 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맨날 얘기한단 말이야. 쇠스코 좀 부르라고. 맞지? 내가 알겠대. 근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야 쇠스코 부르면 뭐해. 내가 몇 달 전부터 말했는데. 아무튼 간에 쉽지가 않아. 맞지? 자, 봐봐.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들아. 바퀴가 나오잖아? 그러면 어때? 멘탈 훈련을 해야 돼. 씨발, 무슨 멘탈 훈련이에요, 선생님? 봐봐. 지금 이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자, 한 글자 한 글자 공부하는 거 외에도 뭐가 중요하다? 어떠한 그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 바퀴가 나왔어? 야, 수능 때는 어때? 별 희한한 일. 진짜 바퀴벌레보다 더 심한 환경이 나한테 찾아올 수가 있다. 맞지? 온갖 빌런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수가 있어. 맞지?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알겠어? 자, 오륜가 봅시다. 오륜가. 자, 조선 중개 문인인 박선장이 지은 총 8수의 연시조라고 돼 있죠. 자, 8수의 연시조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시조는 자,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오수까지만 보시면 돼요. 오수. 자, 오수까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오수까지만.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상가 오륜인데 그 오륜이 유교 사상을 말하는 거야. 각각 그 각수에서 말하는 유교 사상의 대상들이 달라. 1수는 어때? 부자관계, 2수는 군신, 임금과 신하관계, 3수는 부부관계, 4수는 형제관계, 그 다음에 5수는 붕우. 붕우는 뭐야? 붕우. 친한 친구들 뭐라고 해? 붕신 이렇게 하지. 맞지? 붕우는 친구관계야. 친구관계. 알겠어? 친구들끼리 야 이 붕신아 이러잖아. 안 그래? 맞아? 자, 붕신은 친구야. 맞지? 항상 친구들 보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 저 새끼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나도 나이가 이제 나도 나이 많이 먹었어. 38이야. 38인데 아직도 이제 내 친구들 보면은 아, 저 새끼는 도대체 왜 저 새끼가 삼성전자 과장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 우리나라 대기업을 저 새끼가 이제 그 팀장을 맡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내 눈에는 여전히 존나 병신 새끼인데, 맞지? 근데 이 새끼도 날 바라보는 눈이 똑같아. 어떻게 저 새끼가 수능 강사를 하고 있지? 뭐 이러는 거야. 친구들끼리는 약간 좀 그런 상대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씨발 애들을 가르치냐? 나는 네가 어떻게 대기업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중소기업 사장인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네가 방송국 PD인지 모르겠어. 막 이런다고. 서로를 졸라 깐다고. 맞지? 나이 먹어서도 똑같아. 진짜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 맞지? 자, 한마디 못된 풀이 봄이슬 맞은 이후에 자, 봄 잎 넓고 줄기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은의 만극하니와 갚을 줄을 몰라라. 여기서 풀과 자, 봄 이슬 이 두 가지 시어의 의미를 정확히 캐치를 하세요. 자, 비유법이 쓰였죠. 맞지? 비유법이 쓰였어. 풀은 자식을 의미하고 봄 이슬은 뭐야? 부모의 사랑을 의미해. 맞지? 부모의 사랑을 의미하는 봄 이슬을 풀이 한껏 맞은 이후에 어때? 길고 크게 잘 자라났다라는 거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식은 어때? 무럭무럭 잘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 이 은혜, 부모가 키워준 은혜는 매우 만극하니 갚을 줄을 몰라라. 그렇지. 부모가 키워준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유교 사상을 나타내주는 게 일수의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 끝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무럭무럭 키워줬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이수는 이 임이 먹이시고 이 임이 입히시니 여기서 임은 누구를 의미한다? The king, 임금을 의미한다. 맞지? 자, 10번을 죽고 산들 임의 덕을 잊을러냐? 자, 서리법이죠. 임의 덕을 잊을 수가 있다 없다? 잊을 수가 없다.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만일의 대의를 모르면 가정입니다. 종놈이나 다르겠느냐? 그렇지. 대의라는 것은 어때? 임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죠. 충성. 만일에 이러한 충성심을 모르면 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와 다를 바가 없다. 천민, 종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야. 맞지? 이것도 서리법이야. 됐어? 그러니까 임금이 거두어준 은혜를 잊지 못하면 잊어버리면 그러면 종놈, 천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 넘어가. 자,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두 성, 남성과 여성을 말해. 두 개의 성. 남성과 여성, 즉 부부를 말하는 거죠. 맞죠? 자, 100년 정오를 여기서 더 하려마는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저고 아니 있느냐. 자, 그래도 부부 사이에선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공경, 리스펙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부부 사이에선 뭐가 있어야 된다?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맞죠?
자, 먼저 나니 뒤에 나니 차례야 다를지라도 앞뒤에 달려서 한 젖으로 달아났다. 자, 한 부모에서 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았다. 즉 형제에 대한 내용이죠. 맞나요? 자,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금수, 짐승만도 못하리. 그렇지. 자, 그 형제 간에 선후 관계는 있겠지. 형, 누나, 동생, 오빠 이런 관계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어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야. 맞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간은 어때? 잘 지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무로 생긴 것이 이렇게 친호할시야. 나무로. 그렇지. 남처럼 생긴 것. 실제로 남이니까. 남이지만 이렇게 친할 수 있겠느냐? 어때? 친구 관계를 말하는 거야.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자, 이것도 서리법이죠. 자, 손잡고 말할 때 어떤 어깨만 두드리고 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뽕밭이 바닷물이 변해도. 자, 이거 어때? 자, 밑에 불가능한 상황의 가정이라고 적어줘. 자, 상전벽해 밑에다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 자, 실제로 뽕밭이 하루 만에 바닷물로 변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자, 뽕밭이 바닷물이 변하는 한이 있어도 어때? 여기서 신은 뭐야? 믿음이야. 믿음. 친구 간의 의리. 믿음을 잊지 말으리. 그렇지. 그러니까 뽕밭이 바다로 변해도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친구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행동은 바로 뭘까?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친구 관계 오래 가려면 이거 하시면 돼요. 테스트하면 안 돼. 얘가 얼마나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해서 친하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려고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반대로 생각을 해봐. 누군가 너희들을 테스트하려고 한다고 해봐. 기분 나쁘지? 맞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나를 테스트한다고 해도 기분이 나쁜데, 친구가 나를 테스트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런 순간 어때?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야. 맞지?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친구를 많이 좀 잃었거든요. 맞죠? 친구 관계 금전거래 하지 마시고. 맞아? 금전거래 하면 안 돼요. 자, 북천가 김진형. 북천가. 오케이. 이 가사 작품 볼게요. 자, 이 북천가라는 가사 작품은 자, 여기서 구절구절 이해를 좀 해보시는 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북천가 옆에다 적으세요. 유배가사. 자, 유배가사거든요. 유배가사.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유배를 소재로 한 가사들을 보면은 그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서 그 자신의 여성 화자로 설정해서 자신의 그 목소리를 호소를 있게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한 내용을 배웠지만, 이 작품은 유배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때?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유배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예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맞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배지에서 그러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원래 서울에서 그 벼슬을 하다가, 한양에서 보통 벼슬을 하다가, 맞지? 지방으로 자천돼서 지방에서 뭐 5년, 10년, 몇십 년간 어때? 지방 삶을 살다가 유배가 풀리면 다시 이제 그 돌아오는 형식의 형벌이 바로 유배인 거잖아. 그럼 유배지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 근데 이 작품의 화자는 어때? 유배지에서 환대를 받습니다. 유배지에서 환대를 받아. 환영을 받는다는 거야. 맞아? 파티 막 해주고 난리도 아니야. 왜 환대를 받을까? 왜? 이유. 자, 화자가 유배 간 지역 특성 때문에 그래.
자, 화자가 유배를 간 지역 특성은 바로 뭐냐면 명천이라는 곳인데, 화자가 유배지에 간 명천이라는 곳은 무슨 지역이냐면 이제 군사 접경 지역이야. 이 명천은 군사 접경 지역이었다고. 군사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때? 파주, 뭐 이런 쪽, 문경 이쪽이라 볼 수가 있어. 맞아? 북한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런 DMZ 지역의 국가들. 맞아? 백령도 뭐 이런 데로 간 거야. 근데 이 지역의 특성상 누가 많아? 군인들이 많겠지. 근데 화자는 누구야? 문인이야, 문인. 맞아? 그래도 나름 높은 벼슬을 했던 문인이었기 때문에, 맞아? 이 군인들만 바글바글 했던 곳에서는 어때? 좀 특이한 이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맞지? 고을 수령과 고을 수령이 화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때? 접대를 해줘. 맞지? 왜냐면 화자는 결국 원래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유배지에 왔지만 언젠간 다시 그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고을 수령도 어때? 화자와 끈을 대기 위해서 잘해준단 말이야. 자, 그리고 관내 선비들. 관내 선비들도 어때? 주변에 다 누구들밖에 없어. 군인들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조선시대 과거는 문과도 있었지만, 맞아? 일반 벼슬아치를 뽑는 문과도 있었지만 군인을 뽑는 무과도 있었어. 근데 대부분 이 명천 지역에는 문과를 통과한 군인들만 있었다고. 근데 문과의 벼슬직을 약간 준비하고 있는 선비들은 어때? 이러한 그 과거에 급제한 사례가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맞지? 이 화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 왔을 때 어때? 서울대 간 선배의 초청 강연 같은 느낌으로 막 이 화자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맞아? 몰려들고 막 과외 받으려고 이렇게 몰려들었단 말이야.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화자는 유배지에서 고생을 한 게 아니라 환영을 받았다라는 거야. 좀 특이하지? 맞지? 자, 그리고 또 어떠한 환대를 받았냐? 기생과의 인연도 나타난다. 맞지? 여기서 기생은 군산원이라는 기생이에요. 군산월. 맞죠? 군산하면 저기 전북 그 목포 옆에 있는 도시인데, 군산 혹시 가보셨어요? 군산? 처음 들어본 도시인가? 여수 옆에 있어요, 군산. 근데 군산은 뭐가 유명하냐면 짬뽕이 유명합니다. 짬뽕이 유명해요. 군산시장에 그 짬뽕이 있는데 거기는 특정 지역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짬뽕이 다 맛있어요. 짬뽕 미쳤습니다. 전라도 지역 짬뽕.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 대화체가 나타난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수능 대비도 그렇고 약술 대비도 마찬가지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 대화체 구성이 나타나는 부분의 처음과 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본관과 초면이라 서로 인사 다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본관이 화자에게 하는 말. 맞지? 본관이 화자에게 하는 말이야. 본관은 바로 뭐냐면 본관 수령이야. 이 고을 수령. 알겠어? 화자를 관장하는 파출소 소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파출소장. 자,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어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어서 호감작을 하는 부분이야. 맞지? 아유, 제옵씨 오셨죠? 아유, 다 알아. 제옵씨 오신 거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이빨 털면서, 맞지? 화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면서 화자와 호감작을 하고 있는, 자, 부분. 근데 화자의 내면은 어때? 난 유배 온 사람이야. 놀 수 없어. 맞지? 다 물리치고 혼자 앉아 소일거리 하니. 자, 두 번째 대상이 왔어. 여기서는 여기서 본관이라는 고을 수령이 와서 화자를 괴롭히고, 두 번째는 경내 선비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때? 배우기를 청하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맞지? 두 번째로 와가지고 이제 한 글자라도 배우려고. 뭘 배우려고? 하나하고 두세 돈이 60명 되는구나. 책 끼고와 배움 청하고 글재 내어 골라달라 부탁하네. 여기서 말하는 글재는 뭐야?
선생님 과거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으세요? 과거 시험 예상 논제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자, 북간의 수령 관장 무장만 보다가 그렇지. 자, 화자가 유배온 이 북간 명천 지역은 수령 관장 무장 군인들만 가득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화자와 같은 문인 출신의 관리가 오니까 선비들이 눈 뒤집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화자를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지. 맞지? 자, 내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 없어. 화자는 유배지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사형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끼고 앉아 글로 세월 보내다. 그렇지. 뭐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나 보네요. 맞죠? 그래서 몇 명 앉혀놓고 이제 밤새 가르친 거야.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신비한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물에 마음 붙여. 여기서 시와 술. 화자를 위로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지?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이 쓸쓸한 마음을 달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문 밖으로 안 나오고 편히 나를 보내다 가을바람이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 왔니. 자, 여기서 변방산에 서리 왔나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금방 가을이 됐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왔다. 여기서 서리는 여러분 가을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그 계절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을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계절적 이미지. 알겠어?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렁이가 처량하고, 여기서는 어때? 감정이입이지. 아까 전에 접동새 떠올리면 돼. 오케이? 접동새를 통해 가지고 화자의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었잖아. Get it? 자,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랑이 처량하고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 위로다. 봐봐. 왜냐하면 화자가 이제 유배지에 왔던 명천은 국경을 인접한 지대였기 때문에 어때? 좀만 봐도 어때? 오랑캐의 땅이 보였다는 거야. 맞아? 자, 개가죽 상하이는 상놈이 다 입었고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양식이네. 이거는 유배지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궁핍한 삶. 자,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고 있지. 됐어? 자, 본관의 은혜와 주인의 정성으로. 자, 여기서 본관은 이제 골 수령을 말하는 거고, 주인은 화자가 유배를 갔던 지역에서 화자가 묵는 집의 주인을 말하는 거야. 맞지? 자, 이 사람들이 잘 보살펴줘가지고, 자, 어때? 힘들었지만 한 달 반 동안 잘 존버했다는 거야. 자, 중략 이후 부분은 이제 산수유랑 남을 간 장면이야. 위드 본관 수령과 군산월. 야, 군산월이라는 기생과 본관 수령과 함께 자, 산수유랑 산에 가서 산에 놀러 간 자,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 몸에 이른 곳이 신선의 동굴이라. 즉 어때? 자연의 풍경이 신선의 동굴과 같다라고 찬사를 하는 거지. 맞지? 자, 평생의 인연으로 선계자취를 남겨. 신선의 동굴, 선계자취.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화자가 있는 공간에 대한 밑줄은 화자가 감상하는 이 자연 공간에 대한 예찬의 정서가 드러난 부분이라 볼 수 있어, 얘들아. 맞지? 내가 지금 와 있는 공간이 마치 선계와 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선계.
맞아?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공간에 온 것을 마치 이 신선계에 내가 자취를 남기는 거와 같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인식은 바로 뭐야?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표현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에 부는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자연스럽게 바람이 부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 환경이듯이 바람 부는 듯이 이 광경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는구나. 자, 연적봉 지난 이후에 선현을 따라가니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측봉은 눈앞에 솟아있고 생황봉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자, 어때? 이 자연의 모습을 열거해주고 있어. 맞지?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화자는 이 연화봉 절바위, 배바위 서책봉, 그리고 생황봉 보살봉 이 세 개의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거야. 관찰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선으로 응시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장소를 각각 방문한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어? 이건 약간 수능식 수업이긴 한데 여튼지 간에. 자, 매향은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 부르고 군산을 앉은 모습은 분명히 꽃이로다. 매향과 군산을은 둘 다 기생이야. 기생. 맞아? 화자의 흥을 돋우는 대상으로서 자, 기생들이 이 공간에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은 한 기생은 술을 따라주고 한 군산을은 어때? 앉아있는 모습마저 그냥 꽃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배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맞죠? 자, 오동나무 거문고의 금실로 줄을 매어 대 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굳건이야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생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 대한 인상을 서술해주고 있죠. 대상이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받은 인상을 서술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맞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가냘픈 손길로 땡그르르 이렇게 뭐 검고 연주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검고. 자, 너의 거동 보고 나니 군명이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맞지? 군명이 엄하더라도 여기서 군명은 임금의 명이야. 임금의 명은 뭐야? 임금의 명. 유배지에서 그냥 짱 박혀 있어라 라는 거겠지. 근데 임금의 명이 아무리 엄해도 맞지? 너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너와 같이 이 공간에서 산수유람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자, 미인 앞에 영웅 열사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으니라. 무슨 말이야? 자기의 이러한 외도를 합리화하는 표현들. 맞아? 자기가 이렇게 기생과 함께하고 있는 즐거움 누리고 있는 자기의 그 상황 처지를 합리화하는 표현이죠. 내 마음 단단하나. 자, 내 마음, 내 여기서 마음은 뭐냐면 바로 무슨 마음? 임금의 명을 지키려는 유배지에서 짱박혀 있으라고 하는 임금의 명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 단단하나 너한테 야! 나 유배지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꺼져! 당장 가지 못할까? 라고 큰소리 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기에는 군산을은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말이죠. 맞지? 맞지?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뭐 그런 뜻으로. 자, 본 것이 큰 병이요 안 본 것이 약일런가? 그렇지. 애초에 군산원이라는 기생을 본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어때? 병과 같은 재앙이었다라는 거야. 맞아? 한번 보니까 잊혀질 수가 없어. 자, 이천리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귀양살이 자란 것도 모두 다 네 덕이로다. 자, 유배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견딜만 했다라는 것을 누구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 기생 군산월의 덕으로 돌리고 있어. 자, 양금 연준 후에 절집으로 내려오니 여기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지. 이제 산수 구경 마치고 이제 절로 내려온 거야. 절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때? 절밥 좀 얻어먹고
이튿날 돌아와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이론가. 하늘 끝 나그네. 하늘 끝 나그네는 유배지에 온 자신의 처지를 빗댄 표현이야. 맞지? 유배지에 온 자신의 처지를 빗댄 표현이야. 맞지? 하늘 끝에 서 있는 나그네, 즉 화자인 나, 유배지에 온 내가 이럴 줄 알았던가. 이럴 줄 알았던가라는 것은 자 어때? 생각보다 분에 넘치는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생각보다 힘든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때문에야? 뭐 때문에겠어? 그렇지. 생각보다 분에 넘치는 맞지?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왜 분에 넘치는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어때? 약간 불안해진 거야. 흥다하에 돌아와서 순호 이제 노비 불러서 분부하되 칠보산 유산 때에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으나 돌아와 생각하니 호사스러워 불안하다. 뭐 때문에? 임금의 명.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유배에 온 사람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맞죠? 마치 한정된 그 성범죄자 마냥 맞지? 한정된 그 공간 내에서 떨어지면 안 돼. 성범죄자들도 어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여학생들, 너희들이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자취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취하기 전에 내가 딱 그 자취하려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내 주변에 그게 이제 전자고시가 돼 있거든. 이걸 검색을 해봐. 그런데 우리 집 주변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이러면 어때? 피하는 게 좋아. 맞아? 근데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제약돼 있어. 맞지? 몇 킬로 안에 움직일 수 없고 얘네들 막 발목에 전자발찌 있잖아. GPS 추적 다 된다고 이 새끼들. 맞아? 그러면서 딱 정해진 곳에서만 이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 신고한 곳. 맞죠? 자기는 뭐 직장이 어딘데 여기에서 여기. 그리고 어디 마트에 가는데 이 세 군데를 동선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성범죄자들이 미리 약간 좀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 장소에 가잖아? 그럼 바로 어때? 바로 잡으러 와. 바로 잡으러 온다고. 저는 근데 이런 성범죄 새끼들 그냥 사회에 안 내보냈으면 좋겠어. 맞지? 사회에 안 내보내고 평생 약간 좀 유치장에서 노역만 하다 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새끼들은 나오면 안 돼. 맞지? 뒤져야 돼. 진짜. 내가 진짜 대통령이었으면 진짜 사형제 부활해가지고 한 몇만 명 죽였을 텐데 진짜. 죽여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 맞아? 바로 캄보디아랑 전쟁했다. 맞아? 내가 대통령이었잖아. 바로 캄보디아에 바로 일단은 미사일 일단 5개 한 50개 받고 시작했어. 일단 미사일 50개 받고 그리고 나서 대화했을 것 같아. 맞아? 일단 미사일 먼저 받고. 맞아? 아니 러시아 봐봐. 맞지? 러시아 근데 아무튼 볼게요. 자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하라. 맞지? 지가 놀 거 다 놀아놓고 맞지? 쫄려가지고 이제 기생 오지 마라. 자 선비만 데리고 가서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사는 그리 되어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 되어 종이 위에 단청된다. 자 이거 뭐가? 대구법이 쓰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풍요와 흥취를 시각적 이미지와 대구법으로 나타낸 구절을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 이 구절을 찾아 쓰시면 돼요. 알겠어? 자 여기선 시각적 이미지 자연에서 느리는 풍류를 맞지? 시각적 이미지 대구와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낸 구절. 맞아? 자연에서의 풍류를 이 시각적 이미지와 대구를 통해서 나타낸 시행 시구를 찾으시오 하면 이 구절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북청가였습니다. 자 용부가. 자 용부가는 좀 기니까 이따 하고 짧은 거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용부가 좀 이따 하고.
나물 캐는 노래 하나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나물 캐는 노래는 노동요라고 되어 있죠. 노동요 형광펜 쳐주시고, 자, 위에 빨간 펜으로 잡가라고 적으세요. 잡가. 잡가. 잡노래입니다. 잡노래. 잡노래.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서민들이 지어서 그냥 그 손쉽게 흥얼거렸던 노래들을 잡가라고 해요. 잡가. 알겠죠? 잡가. 자, 볼게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아주 현실과 유사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에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자, 여기서 보시면 언어 유의적 표현, 언어 유의에 형광펜 쳐주시고, 언어 유의. 남도령은 남산 밑에 살아서 남도령, 맞지? 서산 밑에 살아서 서처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남도령과 서처녀가 있다기보다는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인데, 그런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을 마치 여기다 무엇을 더 씌운 거야? 라임을 더 씌운 거야. 맞아? 헤이,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처녀. 자,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김에 강원도 유랑산 유람 가자. 쳤다구러 밥을 지어 두해 울어 썩 나서니. 자,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집을 나서서 목적지인 산에 도착할지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형광펜. 이게 바로 뭐야? 무슨 제시를 했다는 거야? 요약적 제시를 했다는 거야. 요약적 제시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중요한 내용이라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생각을 해봐. 자,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야? 그렇지! 왜? 그렇지. 우리가 보통 요약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요약이 가능한 거야. 맞아? 자, 그래서 이거는 어때? 주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생동감 있게 빨리 그냥 그 서술하고 넘어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물 캐러 오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두 줄로 어때? 딱 요약적,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끝낸다는 거야. 맞지? 자, 여기서부터가 어때? 주요 서사야. 왜냐면 작품의 제목이 뭐야? 그렇지. 나물 캐는 노래이기 때문에 나물을 캐는 내용이 주요 서사로 여기서 길게 제시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이것도 무슨 표현? 언어 유의적 표현. 자, 여기서 언어 유의적 표현 두 개 찾으라 하면, 그 언어 유의적 표현 찾으라고 한다면, 자, 남산, 남도령, 서산, 서처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이게 두 번째. 알겠어? 그러니까 올고사리하고 늦게사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 이런 말이 어딨어. 그냥 올라가면서 따는 고사리라서 해서 올고사리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말장난이야. 그냥 삼류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면 돼. 삼류 아재 개그. 맞지? 왕이 넘어지면 킹콩 뭐 이런 식의 그냥 삼류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야. 맞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하나 둘 셋 최저임금 뭐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올빵돌빵 삿가리 나물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물. 자, 삿가리 나물, 돌가지 나물. 이거 다 뭐야? 캤던 나물들을 말하는 거지. 맞지? 캔 나물들을 말하는 거야.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을 캐자.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어느 위라고 볼 수는 없고, 저 건네라 저 바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천의 밥을 둘러보니. 자,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 서천의 도시락은 어때?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개 보리장을 발라놓고 남도령 밥을 끓여나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 밥에 된장 한 수 불러놓고. 여기서 보시면 서천여의 밥, 남도령 밥이 서로 대비되고 있어. 맞지? 서천여의 밥은 어때? 나름 잘 구색이 갖춰져 있어. 맞니? 쌀밥에다 조기도 있고 보리장도 있고. 맞지? 근데
이제 남도령의 밥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술밖에 없어. 맞지? 자, 두 인물이 싸운 도시락을 서로 비교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얘들은 어때? 화목하게 서로 잘 나눠서 먹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 맞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찐사랑이지, 찐사랑. 자, 점심 식사를 하실 때 나는 이때 마침 어느 때고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자, 그렇지.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갑자기 업때 내용이 이제 그 약간 개연성 없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이 두 인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맞아 백년 계약 부부의 연애 맺는 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작품의 나물캔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어 유희적 표현이 드러나는 두 개의 구절을 정확히 찾아 쓰는 거. 오케이? 자, 15분 쉬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 아이고.